국민의힘이 이제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비대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한동훈 전 위원장. 여의도 국회 앞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기다리는 의미에서의 이 화환들이 늘어섰는데요. 대략 한 150m 정도 화환이 쭉 이렇게 자리를 했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을 기다리는 의미에서의 이런 화환들이 쭉 자리를 하고 있답니다. 국회 담장 앞에 보니까 진짜 많기는 많네요. 한 150m 정도 화환이 지금 자리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저 화환들을 보면은 되게 저 리본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왜 자주 했던 네 글자가 있습니다. 제가 좀 힌트를 드릴까요? 이 네 글자 가운데 두 글자는 동료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승리가 전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돼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를 동료 시민들께 마음을 다해 전달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는.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맞습니다. 딩동댕 동료 시민이었습니다. 그 네 글자는. 그런데 지금 이 해외에서도 화환들이 좀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두바이에서 두바이 동료 시민, 일본, LA, 캐나다 동료 시민 이렇게 적혀져 있는 화환들이 도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해외에서도 왔고, 이것은 이제 국내죠. 구미시 동료 시민, 또 어디입니까? 부산도 있고요. 시흥도 있고요. 많아요. 부산 수영구도 있고요. 인천 계양도 있네요. 인천 계양의 동료 시민, 경기 분당 동료 시민, 강남구 동료 시민 등등등. 그래서 150m 정도의 화환들이 자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런 글귀들이 좀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한번 쭉 살펴봐 주시고요. 박선민 전 최고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근데 아무리 저렇게 응원을 하셔도 당분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계에 복귀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전당대회에 나오는 선택을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말은 좋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일종의 좀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정부 여당 간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책임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물어주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 선언을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중도 확장력이라던가 아니면 정치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모두 끝난 상태다. 그래서 벌써부터 성급하게 또는 조급하게 동료 시민들이 불러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저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각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어찌됐든 여당의 이제 선거전에서 비대위원장 플러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결과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그 책임을 지고 저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오겠습니다라고 자진 사퇴를 한 상황인데, 아니요, 빨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등장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국회 담장 앞에 150m가량의 화환이 자리하고 있다. 글쎄요, 저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각자들의 판단들이 있으실 터인데, 저 많은 화환들 중에 눈길이 가는 화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죠. 홍준표. 자, 이 가운데 자리하고, 이게 좀 보이시죠? 가운데.
좌측 리본에는 홍준표, 오른쪽 리본에는 질투 나서 그랬다, 내 좀 봐줘라, 뭐 이런 건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진짜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는 걸 달아야겠죠.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느낀 거는 저게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 층에서 누가 보내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108석이라는 뭐 정말 그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당의 재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보수의 그래도 어른이라고 할 수 있고 당대표라고 할 수 있고 당대표였고 그다음에 대권 후보였던 분이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아주 그 낮은 수준의 직격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정말 인격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들 그리고 뭐 특검법이나 준비하지 뭐 더 이상 나대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들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홍 시장께서 정말 보수의 원로고 그렇게 좀 지도자급이라면은 품격 있게 해달라라는 측면에서 저렇게 아마 애들로 비꼬 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 시장께서 여권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뭐 자산인 만큼 사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따뜻한 위로의 말과 그다음에 지금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에는 재건과 복구를 위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그게 지도자의 모습인데 이번에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말 당의 자산으로서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준 데는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 작은 하나 사건 해프닝이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 홍준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시장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자가 좀 겨냥을 한 거죠. 저런 화환을 홍준표 대구시장 이름으로 보내면서.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도왔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왜? 호랑나비를 불렀던 그 가수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2대 총선은 끝났습니다. 그 당선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낙선되신 분들은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참 전국에 다니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생각대로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나중에 더 좀 큰일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제 위치, 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국 씨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더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전 위원장 이렇게 화환이 뭐 쭉 국회 담장 앞에 놓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호평이 아니라 혹평을 쏟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마을 변호사나 하시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응원하는 화환이 150m 지금 깔려 있다고 하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정치적 행보하려 그러면은 그 화환 까는 분들 버리고 시작했다 생각합니다.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다가 150m 화환을 까는 행위가 정상적인가에 대해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 판단을 못하면은 내가 지금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활동하면서 많이 가보지 못했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하지 못했던 공익적 활동이라든지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본인의 전문성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 가서 마을 변호사로도 한다면 전당대회 다시 나오는 거니? 저는 위험하다 봅니다. 어떤 콘텐츠의 보강이나 보충 없이 와가지고 직만 맞는다는 거는 뭐랄까 평가만 애매하게 받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 이게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마을 변호사나 하시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이번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도록 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일단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오기는 했으나 언제쯤 여의도 무대에 다시금 짠 하고 나타나게 될지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